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쌤의 아무나 배우고 아무데나 써먹는 아무 역사 시간입니다. 대곡중학교 3학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수업을 하고 또 한 주가 시작됐는데 수업할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거냐 하면요. 국권수호운동의 전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느냐 하면 러일전쟁부터 시작해서 경술국치까지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기는 어떻게 일본에 의해서 국권이 침탈당했는가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우리 민족이 그러한 국권 침탈 과정에서 넋놓고 가만히 있기만 한 건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제 국권 수호를 어떻게 해 나갔는지 국권 수호 운동에 대한 전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무엇에 대항하는 것이었다? 그렇다. 일본의 국권 침탈에 대해서 뭔가다? 반대해가지고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교과서 오늘 배울 내용의 교과서는요. 교과서 30에서 31페이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학습지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랑 학습지랑 같이 펼쳐놓고 수업 같이 열심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권수호운동의 전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 먼저 하나 정리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노트에다가 좀 빼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국권수호운동의 나라를 주권을 지키려고 하는 수호운동의 두 가지 흐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뉜다라는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항일 의병운동 계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바로 애국 계몽운동 계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공통점이라고 하면 뭐다? 둘 다 일본으로부터 빼앗겨가는 국가의 국권이라고 하는 것을 수호하기 위한 국권 수호 운동이었다라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우리가 앞에서도 그랬죠. 근대 국가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를 놓고 독립협회의 방식이 있었다. 그리고 또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의 방식이 있었다. 두 가지가 달랐다라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국권 수호를 놓고 항일 의병 운동을 해가지고 국권을 수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 반면에 또 애국 계몽 운동을 통해서 국권을 수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방식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떤 방식의 차이가 있냐면 항일 의병 운동은 무엇에 의해서? by 무장투쟁. 우리가 일본이 총칼을 들고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우리도 당연히 뭘로? 총과 칼로 해서 무장투쟁을 해갖고 우리가 스스로 힘을 강하게 해서 군사적으로 강하게 해가지고 맞서 싸워가지고 이겨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애국계몽운동은 밑에다 적어볼게요. 뭘로 해야 된다? 그렇죠. 산업의 육성. 나라의 산업을 육성시키고 그리고 교육활동을 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민족의 실력을 길러야 한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총칼로 가지고 싸우는 거는 일본한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완전히 진짜 결국에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됐냐? 조선시대 때 우리보다 못 살았던 일본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이겨내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데까지 왔느냐? 일본이 서양의 문물과 기술을 싹 배워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했다? 발전시킨 결과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을 뒤쫓아서 빨리 산업을 육성하고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계몽을 시켜서 민족 실력을 기르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뭐 할 수 있다?
일본의 그러한 침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나름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단점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항일의병운동이 무장투쟁을 해서 빨리 이제 그런 것들을 과격하게 싸워가지고 국권을 수호할 수 있었던 빠른 길이었다면 애국개몽운동은 사실은 언제 산업을 육성해서 언제 교육활동을 하겠어 이렇게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반면에 또 다른 식으로 보면 변화되는 세계에서 변화되는 사회에서 근대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또 궁극적인 목표라고 했을 때는 애국 개몽운동이 또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무엇이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시간은 아니고요. 이런 두 가지 흐름이 크게 있었다라는 것부터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국권 수호 운동의 두 가지 흐름 중에 첫 번째 흐름인 항일 의병 운동입니다. 그래서 의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을 때 뭐다? 의로움으로써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난 군대를 보고 우리가 의병이라고 하죠. 우리가 의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2학년 때 언제 들었었죠? 그렇죠. 임진왜란 때 의병장 곽재우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의병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또 어느 나라의 침략에 맞서서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의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항일 의병 운동은요. 우리 앞에 얘기했던 위정척사 운동이 1890년대에 오면 뭘로 바뀐다?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죠. 항일 의병 운동으로 나타난다 했는데 요 항일 의병 운동을요.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조금 더 크게 봐서 일본과 그냥 우리가 싸우려고 했던 운동 정도가 아니라 완전 전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항일 의병 운동 혹은 항일 의병 전쟁에는 크게 세 번의 의병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을미 의병입니다. 을미의병. 을미년은 1895년이었죠. 그래서 을미의병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원인은 단발령 하고 을미개혁의 단발령하고 또 뭐다? 그렇죠. 을미사변. 두 가지. 이 을미사변 뭡니까? 명성황후를 어떻게 합니까? 시해 사건이죠. 그래서 단발령과 을미사변, 시간적인 우선으로 하면 을미사변과 단발령이 더 맞겠죠. 이 두 가지에 분노한 누구 중심? 그렇죠. 유생 중심. 자, 한나라의 국모를 시해했다. 그리고 유교적인 아주 상징성이 큰 상투를 자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뭐 하는 겁니까? 분노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유생들이겠죠. 근데 이 유생들이 중심으로 유인석, 이소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한참 이제 일으켜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의병이 쭉 일어났는데 어떻게 했냐면 고종이 단발령을 철회합니다. 아유 그래 야 너가 그렇게 할까지 민감한 줄 몰랐다. 단발령 철회할게. 그리고 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너희가 지금 일본이 막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지금 왕이 이렇게 딱 자리에 있는데 막 그렇게 너희가 군사를 이렇게 하고 되겠나? 안 되지. 그러면 안 되겠지. 이제 알아서 이제 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알겠으니까 이제 자진 해산해라 하고 해산을 권유하게 됩니다. 해산을 권유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을까요? 유생들은 또 충을 지켜야 되죠. 임금에 대한 충성을 해야 되니까 자진으로 해산을 하게 됩니다. 사실 좀 싱겁게 끝났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점은 뭐다? 을미사변과 단발령이라고 하는 그 일이 생기고 나서 우리 민족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그거에 따라서 유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했다?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뭐 했다? 의병을 일으켰다. 그 첫 의병이 뭐다? 을미의병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을사의병입니다. 을사년은 1905년이죠. 1905년은 뭐가 있었던 해입니까? 그렇죠. 뭐다? 원인이 뭐가 되겠어요? 원인은 당연히 을사조약이다. 을사조약에 반대해서 을사조약의 체결에 반대해서 어떻게 했다? 그렇죠. 을사의병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는요, 그 유생 대표인 누구다? 최익현. 우리 최익현은 참 많이 들어봤었어요. 그죠? 뭐 할 때 나왔었습니까? 그렇죠. 저 앞에서 뭐 할 때? 위정척사 운동할 때도 나왔고,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 그 내정개혁 이랑 통상수교 거부정책 할 때도 나왔었죠. 이 최익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었냐면 양반 유생 출신뿐만 아니라 평민 출신의 의병장도 있었습니다. 신돌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 최익현은요, 이때 나이가 70이 아마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령의 그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익현은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마음으로 의병을 일으키게 됐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일본군한테 잡혀요. 잡혀가지고 쓰시마 섬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 지금 대마도 쓰시마 섬 있죠? 거기에 이제 유배를 보내집니다. 그리고 거기 가고 있는데 그 있을 때 막 물도 안 먹고 안 마시고 막 먹을 걸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먹느냐 이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든 일본이 제공하는 먹을 거가 뭐 마실 걸 먹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쓰시마 섬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순국하게 되고요. 이 평민 의병장이라고 하는 신돌석이라는 사람은 이제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리면서 굉장히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그 평민 의병장이 등장해서 활약했던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을사의병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정미의병입니다. 우리 정미 7조약 할 때 나왔었던 정미년은 1907년이죠. 뭐에 대한 거겠습니까? 원인이 뭐겠습니까? 원인은 뭐다? 고종의 강제 퇴위. 고종이 강제 퇴위 당했죠. 왜 강제 퇴위 당했죠? 그렇죠. 헤이그 특사 보냈다가 그것 때문에 일본이 그걸 책임을 물어가지고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그리고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해 버렸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특징이 있겠죠. 특징. 이 정미의병 같은 경우는 앞에서 원인이 뭐가 됐다 했습니까? 군대가 해산됐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됐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해산된 군인들이 이제는 무직이 됐어요. 아무 직업이 없게 됐어. 그럼 뭐 하겠노? 그렇지. 뭐 한다? 정미의병에 가담을 하는 거예요. 해산 군인의 뭐다? 가담. 전문적으로 싸우던 사람들, 전쟁을 준비하던 군인들이 의병에 가담을 하게 됐으니까 의병의 전투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의병 전투력은 막 무한 상승이에요. 완전히 올라가게 됩니다. 전투력이 막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병 지도자 연합을 꾸려요. 우리가 흔히 13도 창의군이라고 하는 의병 지도자 연합을 꾸려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 서울 진공 작전을 합니다. 진공, 나아갈 진짜에 공격할 공짜. 서울로 막 이제 거기 일본군을 향해서 막 밀고 올라가는 작전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뭐 일본군의 그러한 이제 뭐랄까 해야 되노? 무기나 이런 거에 비해서 열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 이제 총대장을 맡았던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죽어버렸어.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빼앗긴 나라는
3년 뒤에 찾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3년상은 내가 놓칠 수 없다 하면서 아버지 그 장례 치료를 가야 된다면서 가버렸어. 그냥 다 놔두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멍한 거야. 근데 이제 그 밑에 있었던 허위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이제 지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무기도 열쇠 한 대다가 뭐 총대장이 그렇게 자기가 가버렸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싸우기가 좋겠어 나쁘겠어? 전의가 좀 상실됐겠죠. 결국에 그래서 이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그 부친상을 치르러 가버렸고 의병에서 이제 정미의병이 결국에 실패되는 이 내용을 보고 의병 운동은 주로 누구들? 양반 유생들이 의병장이 꽤 많았었는데 이러한 양반 유생들이 의병장을 하는데 그 사상적으로 전통적인 거 유교 사상을 꼭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상적으로 좀 뭐다? 한계가 좀 뚜렷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항일 의병 운동 혹은 항일 의병 전쟁에 대한 내용이에요. 쭉 내려가지고 항일 의거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항일 의병은 뭐고 항일 의거는 뭐냐 하면 항일 의거라는 말은요. 앞에 그 항일 의병 운동이 굉장히 좀 단체를 조직해가지고 군대 형식으로 대규모 단체가 일으켰다라고 하면 항일 의거는 좀 개인적이고 소규모 그 집단이 그 수행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사조약 이후에 매국노라든지 혹은 침략 원흉, 침략의 대표적인 인물을 뭐 한다? 처단하는, 그러니까 막 총 갖고 가서 빵 쏘고 폭탄 던지고 해가지고 매국노라든지 침략 원흉을 죽여버리는 그런 좀 개인적이고 소규모의 집단에서 했던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항일 의거 활동이다. 의거 활동이다라고 부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요. 자신회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회는요. 다른 말로 오적 암살단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기서 오적을 암살단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서 오적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죠. 을사오적 의미합니다. 우리 누구 있었습니까? 이근택, 이지용, 권중현, 또 누구 있었죠? 이완용, 그리고 마지막에 한 명이 누굽니까? 선생님 잠깐만 기억이 안 나네.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한 명, 박재순 5명이죠. 요 5명을 암살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을사오적의 처단을 시도했다. 여기 사람 이름 안 적었네요. 여기 우리 나철이라고도 불리는 나인영 그리고 오기호와 같은 사람이 조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종교 쪽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전명운 장인환 의사가 누구를 죽였냐? 미국에서 스티븐스라는 사람을 사살하게 됩니다. 이 스티븐스라는 사람은 일본 사람처럼 보이진 않죠. 일본 사람처럼 보이진 않는데 이게 아주 흉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제1차 한일협약 기억납니까? 에서 일본이 우리가 외교하고 재정 고문을 파견했다 했죠. 고문을 파견해가지고 내정 간섭을 한다 했는데 그때 외교 고문으로서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추천해줬던 그 외교 고문이 바로 더렘 스티븐스라는 사람이었어요. 한국말 이름으로는 순지분이라고 불렀는데 이 놈이 아주 흉악한 놈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일본 놈도 아니면서 미국인이면서 일본의 굉장히 한반도 식민지화에 굉장히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일본으로부터 훈장을 6번이나 수여를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냐 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농민과 백성은 예전 조선 정부처럼 학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와서 일본 사람들이 지배를 해주는 걸 굉장히 환영한다라고 하면서 있지도 않은 말을 국제사회에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 외교를 하러 가가지고 그런 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이완용 같은 충신과 2등 방문,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 같은 통감이 있으니 굉장히 행복하다. 그래서 이전 정부, 조선 정부가 백성을 강탈하고 백성이 어리석었고 멍청해가지고 이 한국은 독립할 자격이 없다. 이런 소리를 막 대한민국 외교 고문이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떻습니까? 전명훈, 장인환 이 두 의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이러 이제 갑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는데 사실 이 전명훈하고 장인환은 서로 일면식 이 없는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참 우연히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어떤 해, 어떤 달, 어떤 날, 어떤 시간, 같은 시간에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온다는 것까지 서로가 모르는 상태에서 각자가 정보를 알아챘어. 그리고 이 한 놈, 스티븐스를 죽이기 위해서 똑같은 자리에 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전명훈도 이 스티븐스를 쏴야지 하고 지켜보고 있고 장인환도 다른 쪽에서 스티븐스 이걸 쏴야지 하고 있었는데 먼저 전명훈이 스티븐스를 저격을 합니다. 빵 했었어. 근데 이게 총이 불발이 났어요. 그래서 퓨 하고 총이 안 나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노? 내가 이제 총을 쐈다는 사실을 스티븐스가 알았는데 도망가면 안 되잖아. 그리고 전명훈이 스티븐스한테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고 막 이 권총 있죠. 권총 총 갖고 막 머리를 쾅쾅쾅 막 내리친 거야. 그래갖고 하면서 이제 스티븐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전명훈하고 이제 격투를 벌이게 되는 거죠. 몸싸움을 막 하게 됩니다. 이 몸싸움을 막 해갖고 막 나뒹굴고 있는데 이제 장인환이 내가 쏠락하는 애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머리를 팡팡팡 때리면서 싸우고 있단 말이야. 이때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싸우고 있는 전명훈하고 스티븐스하고 싸우고 있는데 장인환이 세 발의 총알을 빵빵빵 하고 쐈어요. 그 중에 두 발은 스티븐스한테 명중을 했어. 그리고 한 발은 싸우고 있는 전명훈한테 팍 맞은 거야. 그런데 결국에 전명훈은 이제 치명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치료를 받았고요. 스티븐스는 결국에 사망을 하게 되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드라마틱한 얘기죠. 전명훈, 장인환 두 의사가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한날 한시에 같은 장소에 똑같은 놈을 죽이려고 갔다가 우연히 협력을 해가지고 죽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되게 좀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누구 죽였죠? 그렇죠.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이때 잡혀가면서 했던 말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고레아 우라 혹은 가레이 우라라고 하는 만세, 한국 만세라고 하는 그 말을 남기고 잡혀갔죠.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요, 바로 이완용을 습격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이 사람 참 운도 좋아요. 이완용은 중상을 입히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친일파를 처단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은 변하는 게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이고 소규모 단체 활동인 항일 외교 활동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애국 계몽 운동이 되겠습니다. 애국 계몽 운동은 아까 마찬가지로 뭐 함으로써 민족의 실력을 어떻게 한다? 길러가지고 뭐 하자? 국권을 회복하자라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받칠 게 조금 필요해서요. 이거 조금 받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제일 먼저 살펴볼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거 흔들리네요. 보안회입니다. 보안회. 보안회는요, 그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뭘 요구하냐면 황무지 개간권이라는 걸 요구합니다. 황무지 개간권이라고 하는 걸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조선 너거 보니까 안 쓰고 막 황무지로 쓰지도 않고 냅두는 땅들이 많대. 그 땅을 우리가 뭐 좀 하자. 우리 개간 좀 해갖고 우리가 개발 좀 하자. 이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좀 줘라. 이렇게 하니까 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을 때 보안회가 어떻게 했다? 나서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했다? 철회시켰다. 성공했습니다. 이거는 앞에 거하고 좀 많이 다르게. 우리가 맨날 조선은 실패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성공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안회 때는 이제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요구한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막 나서가지고 뭐 했다? 철회시켰다. 두 번째, 헌정연구회. 여기서 헌정연구회라는 이름은 좀 이름을 살펴보면 말이 쉬워요. 자, 헌정이 뭐냐면 헌법이 있는 정치, 즉 입헌주의를 의미합니다. 이 입헌주의를 뭐 한다? 뭐 하는 거야? 연구하는 회다. 그래서 요거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무슨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의회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의회 제도 얘기 들으니까 어떤 단체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우리 독립협회 기억납니까? 그 독립협회의 의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뭐와 뭐로 이어진다? 그렇죠. 나중에 애국 계몽 운동으로 이어진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이어진다라는 것을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헌정연구회 살펴봤고요. 이 헌정연구회를 계승한 대한자강회. 이거는 일단 뭐 했다? 헌정연구회를 뭐 했다? 계승한 단체였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교육과 산업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육성해야 한다, 길러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요. 이 단체는 또 하나 뭐 했냐면 고종의 강제 퇴위를 어떻게 했다? 반대하는 운동을 했다.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자강회는 각지에 지회를 두고 있었던 전국적인 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좀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별표를 꽁꽁꽁 한 3개 정도 칠까요?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신민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무슨 단체라고요? 신민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신민회는요, 앞에 나와 있는 애국개몽운동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데 일단은 살펴보면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 하면 비밀결사조직이었어요. 이거는 대놓고 하는 단체가 아니고 비밀결사, 대외적으로 비밀 조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람이 안창호, 양기탁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등등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목적이 뭐냐? 목표가 국권 회복, 그러니까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뭐냐 하면 공화정에 바탕을 둔 국민국가. 지금까지 공화정은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나 황제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이 공화정을 지금까지 얘기했던 개혁은 없었는데 유일하게
지금까지 최초로 공화정을 가지고 이제 국민국가를 만들자, 이제 왕이라는 제도를 없애자, 왕을 없애버리자라고 얘기했던 최초의 단체가 어디다? 신민회다. 수립이 목표였습니다. 자,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활동들을 했냐? 어떤 활동들을 했냐면요. 민족 교육. 자꾸 흔들리네요. 이게 조금 삐뚤어졌나? 잠깐 돌려볼까요? 그대로네요. 조금 삐뚤어져 있어도 여러분들 보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민족 교육이에요. 민족 교육은요. 학교를 세웠습니다. 오산학교 그리고 대성학교 이런 학교를 세워서 이제 일본의 일본식 막 이렇게 교육이 아니고 한국 민족의 의식을 길러주는 민족 교육을 실시했고요. 두 번째는요. 뭐가 있느냐 하면 민족 자본을 육성했다. 민족 자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경제에 관한 거죠. 민족 자본을 육성했는데 주로 어떤 방식이었느냐 하면 태극서관 이건 책을 파는 그런 뭐라 해야 되나 가게였어요. 그리고 자기회사라고 여기서 자기는 뭐 여보 자기 하는 그 자기가 아니고 뭐냐면 도자기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민족 자본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바로 이게 좀 중요합니다.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다. 그래서 만주의 삼원보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우리 국권을 빼앗기고 나서 이야기예요. 이제 국내에서 더 이상 독립운동 할 수 없으니까 밖에다가 국외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자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노력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 신민회는요 일제에 의해서 105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해산되고 맙니다. 일제에서 조작된 105인 사건 때문에 이제 해산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근데 우리 국채보상이란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대구에 국채보상공원도 있고 국채보상로라고 하는 길도 있어요.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탑도 막 이렇게 있어요. 이건 뭐냐? 대구에서 시작된 운동이니까 대구에서 기념을 하겠죠. 국채보상이란 국가의 채무, 부채, 그러니까 빚을 보상, 갚아주는 운동 이런 뜻입니다. 일제가요, 우리나라에 근대 시설 같은 거, 야, 너거 기차, 너거 뭐 전차, 너거 뭐 전신, 머시기 하면서 이런 거 설치해야지. 그래야 진짜 발달된 국가란다? 이렇게 막 꼬드기는 거야. 꼬셔가지고. 대한민국에다가 뭘 많이 했냐면 대한민국 차관이 많았어요. 대한민국 아닙니다. 대한제국 차관이 약 1,300만 원 정도 있었대요. 굉장히 이 당시에는 좀 돈이 많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년 예산에 맞먹는 1,300만 원 정도의 차관이 이제 빚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자? 일본에 진 빚을 어떻게 하자? 갚아서 뭐 합시다? 침략을 막아내자 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에 뭡니까? 경제적인 뭘 하자? 국권을 수호하자. 독립을 유지하자. 경제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학습지 10페이지 거기 보면 대구 괄호에서 양기탁이라 돼 있는데 요거를 서상돈으로 조금 바꿔주세요. 그래서 대구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서상돈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시작했다. 대구 서상돈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국채보상 기성회를 만들어서 시작됐다.
양기탁이라는 사람도 관련은 있는데 대구 이거에는 이제 서상돈이라는 사람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주로 어떤 것들을 했느냐 하면 금주, 술을 마시지 맙시다. 그리고 금연, 담배를 피지 맙시다. 그리고 뭐 한다? 성금을 냅시다. 뭐 가락지, 비녀 이런 거 있죠. 반지, 비녀 이런 거 내가지고 그리고 술 끊고 담배 끊어가지고 뭐 하자? 나라의 빚을 갚아주자. 이렇게 막 했었는데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일제의 탄압과 방해로 뭐하고 만다? 실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그 돈을 담당하고 성금 모금하고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던 양기탁이라는 사람 아까 나왔죠. 양기탁이라는 사람이 횡령을 했다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구속을 해버리고 그 와중에 이제 결국에는 국제보상운동이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치우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들을 싹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국권을 침탈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겨내려고 했느냐, 이겨냈느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조금 많은데요. 잘 기억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치 파트가 싹 끝나고 문화 파트, 개화기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신문물의 수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강의에서 근대의식의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듣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해요. 안녕.